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야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음력으로 아직까지 2024년 꼬리표를 달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맨날 돈 저놈은 맨날 돈 얘기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또 구정 기준으로 이제 신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르고 이색적이면서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요. 오늘 밤에 참 좋은 꿈 꿔서 로또 사야지, 아니면 내가 올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운이 들어오는 그런 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꿈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등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꿈 믿으십니까? 꿈을요? 네. 꿈을 믿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돼지 꿈 꿨다 그러면 야 복권 사야지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고 네.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예. 그렇게 좀 센스 있는 선물 주시는데 확인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죠? 이미 재밌는 결론이 토크를 나.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네. 과학적으로 나오시면 아니, 전또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사요.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꿈 이야기, 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로또가 되는 거보다라고 하긴 쉽진 않네요. 1등. 너무나 그 금액이 작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니 뭐 오프닝으로 가볍게 털어보려고 한 건데, 네. 그럼 이독실님은 그러니까 자면서 꾸는 꿈 말고 진짜 꿈은 뭐예요? 인생의 꿈. 바로 이 자리에 음. 의자를 하나 더 놔두고 공동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경제를 과학으로. 너무 풀어보는. 급조됐다. 너무 급조됐어. 저희 아유. 꿈입니다. 올해 새해 소망 하여튼 제발 이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저는 꿈을 이뤘네요 지금. 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스몰 토크 안 하고 그냥 본론 들어가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과학자들도 미신을 믿는지, 예를 들어서 꿈 해몽 이런 걸 믿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오. 뭐 징크스 같은 것도 믿는 분들이 많이 예. 있고, 어떻게 보면 공학의 좀 끝판왕, 우리가 뭐 과학을 하는 분들, 공학자들이 어렸을 때 꿈꾸는 데가 난 나중에 나사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어떤 로켓을 쏘는 발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하는 또 징크스들이 있어요. 예. 이대로만 하는 것도 루틴을 반복하는 걸 보면 이게 뭐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다 알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왜 깨냐, 굳이 그걸 왜 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좀 심리 분석을 하는 분들은 요런 건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구나, 혹은 뭐 누구를 만날 꿈이, 귀인을 만날 꿈이구나가 아니라 네. 왜 그런 꿈을 꾸지? 이게 왜 반복되지? 내 안에 뭔 문제가 있나? 네. 이 표상을, 그 상징을 해석하려고 하고 나의 정신을 좀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 센 거부터 할까요? 쉬운 거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쉬운 네, 거부터. 쉬운 것부터. 네. 예를 들어서 막 우리 흔히 말해서 돼지 꿈을 꿨다라든가 네. 아니면 개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저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꿈 해몽을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스토리로, 비슷한 등장인물로 전개되는 게 맞습니까? 꿈의 스타일이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물론 그 내적인 상황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개 꿈을 꿨다, 돼지 꿈을 꿨다, 돼지가 똥밭에서 부르는 꿈을 꿨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살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 중요한 표상들이 있어. 돼지라고 하는 거, 네. 똥이라고 하는 거, 예. 뒹군다, 네. 조상님이 나왔다, 6개를 불러준대. 예, 맞아요. 이 정도 되면. 예. 근데 숫자 하나가 뭐 72다. 그럼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한데 좀 잘못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 안에서, 예. 우리 문화권 안에서 이런 꿈은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자랐고, 또 기본적으로 돼지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10대들이 돼지 꿈이 뭐 좋은 꿈이다, 똥 꿈은 어떻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꿈을 꿨을 때도 이거는 길몽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인가.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학습이 됐으니까. 네네. 우리 문화권에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형태 자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들이 비슷해요. 돼지는 맛있고 뭐 똥은 좀 더러운데 시원한 느낌도 있죠. 두 개가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똥이 쑥 하고 나왔는데 똥이
몸이 푸짐하게 있으면 더러워 하지만 뭔가 시원한 느낌. 그렇죠. 누가 쾌변했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생기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서 작용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몽이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비슷한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살짝 제가 지나가면 됐는데 네. 정말 기상천외하게 모두의 꿈이 다 말도 안 되게 다르고 그게 꿈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학술적인 용어로 쓸 때 기괴하다고 해요. 기괴해야 기괴하다. 꿈이에요. 아. 기괴하지 않으면 꿈이 아닙니다. 하긴 일상에 똑같은 상황을 꿈으로 꾸진 않네. 그렇죠. 그 상황은 뭐 지워져요. 꿈을 꿨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괴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럼 기괴한 꿈만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괴하지 않은 꿈도 자주 꾸는 겁니까? 자주 꾸는데 네. 일단 기괴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모르고 지워집니다. 기억을 거의 못해요. 사람이 모두가 혹시 어젯밤에 꿈 꾸셨습니까? 어제 안 꿨어요. 그저께는 꿨어요. 하나 꾸셨어요? 네. 보통 만약에 MRI를 찍으면서 잔다고 하면 주무신다고 하면 최소한 3개에서 5개는 꿔요. 하루에 무조건 네. 모두가 정말 이게 안 꾸는 경우에는 좀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렘수면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일에 하나 정도 95%가 지워져요. 그런데 그 지워졌기 때문에 어떤 꿈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 어떻게 어떤 꿈인지 모르는데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하냐? 그래서 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뇌파를 보고 있다가 딱 렘수면에 들어가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라고 하고 이제 적으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꿔요. 매일매일 꿈을 꾸게 되어 있고 렘수면에 들어갈 때마다 꿈을 꾸고 네. 근데 대부분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너무 기괴하고 나한테 뭐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깬 다음에 한 5분 10분 지나면 보통 지워지거든요. 네. 처음에는 깨자마자 저도 이 꿈 너무 특이해서 나 분명 기억할 것 같아 했는데 한 3분 지나면 없어져요. 그렇게 다 지워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뭐 어제도 그럼 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꾼 꿈은 네. 제가 요즘 이상하게 그런 욕망이 있나 봐요. 제 인생에 데일리로 뭘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뭐 연구직이라는 특성상 사실 꼭 칼축은 칼퇴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산 편이었는데 네. 대신 밤새서 근무할 땐 또 엄청 또 혹독해요. 힘들죠. 그런데 요즘 라디오 하고 나서 제가 매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라 할까 이런 걸 뭐 좀 뭐라 그러지 그 강박이 생겼는지 나는 꿈을 가는 거예요. 네, 젤다라는 게임 아세요? 그럼 젤다처럼 나는 거 날아서 막 어딜 다녀 그런 꿈을 좀 가끔 꿔요. 억눌린 욕망이 그런가 봐요. 그게 들어간 예, 거일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러면. 자, 날고 그러면 싶으시군요. 저는 이제 착륙하고 싶은데 왜요? 잘 날아다녀요? 그 자리로 이제 터치하고 체인지하고 얘 이제 부르지 마. 잠시 자리 맡아 놓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신경 전달질이 바뀌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꿈은 자신의 현실 세계 어떤 상황이 투영된다. 그래서 꿈을 꾼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 꿈이 기괴하긴 한데 모든 종류의 재료들이 당연히 내가 본 것들, 내가 어디선가 겪은 것들인데 놀라운 건 보통은 어제 본 것도 많이 들어와요. 재료로 들어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좀 줄어들다가 영화를 보고 나면 그날 밤엔 그 재료를 갖고 꿈을 많이 꾸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줄어들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최대치를 찍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2년, 3년, 심지어 20년 전의 이야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 꿈 꾸보셨죠? 예, 있어요. 맞아.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다녀. 네. 근데 너무 이상하지가 않아. 네. 아무 문제가 없어. 있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돼. 그게 기괴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시공간이 완전히 뒤틀리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게 문제가 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상한 초연결들이 나타나요. 그게 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꿈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뇌가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꿈을 꿀 때는 거의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진 않은데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논리를 담당하는 경비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무시는 새에 음. 이 미친 사람들이 마구 막 뛰어들 아. 그 상황이 꿈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번은 다 본 것들이어야 돼요. 예, 본 것들로 무한한 상상력이 발동되는 순간이 꿈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 인체라는 게 나름대로 아주 오묘하고 정교하게 진화 발전이 돼서 하나의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꿈이라는 걸 꾸게 된 어떤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뭔가요? 일단 꿈이 어떤 건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그게 있어야 하는지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하는 렘 수면이 어떤 건지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렘 수면 단계에서 정신 활동이 일어납니다. 네. 왜 정신 활동이 일어나요라고 하면 살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날 때 그거를 대부분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물론 비렘 수면에서도 꿈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과 조금 달라요. 그냥 기억을 회상하는 거 정도. 그런데 렘 수면이 대부분의 꿈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지각적으로는 선명하고 감정도 훨씬 더 이게 과다하게 증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지적으로는 기괴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 다양하고 풍부한 게 말도 안 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들을 보려면 이 렘 수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렘 수면이 뭔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알아두면 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리 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푹 쉬는 거다가 아니에요. 네. 일단 잠드는데 뭐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2시간도 걸리고 네. 어떤 분들은 1분 만에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잠이 들게 되면 천천히 우리의 모든 그 정신 활동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점점 깊은 잠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요 수면의 단계가 넘어가는데 4단계쯤 되면은 거의 뭐 쥐죽은 듯이 자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게 깊이 자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도 근육이 조금 움직이긴 해요. 네. 뒤척이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뇌는 거의 잡니다. 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잠이 그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아직 깰려면 멀었는데 한 90분 정도 주기로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단계 정도로 다시 이제 얕은 잠으로 변할 때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렸을 때 네. 엄마가 네. 내가 자는 척을 하는지 분명히 자야 되는데 10시가 넘었는데 사실 놀고 있었어요. 예. 자는지 안 자는지 아는 방법은 호흡으로 하는 것 같은데. 눈을 보면. 눈을. 그러니까 자는 척할 때 이게 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눈동자 굴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얘가 이러고 있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커서 그게 안 통하면 이제 모니터 뒤를 만져보면 이제 무서운 네, 거죠. 네. 따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눈동자를 굴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면 단계를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다 보니까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단계가 들어가는 누구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자면 되지. 푹 자면 되지 왜 눈동자는 움직이고 눈동자는 굴리고 뇌는 움직이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일단 안구가 급속도로 움직이니까 렘 수면이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뇌가 일부가 깨어납니다. 뇌가 다가 굉장히 아니라. 근데 굉장히 각성 상태가 돼요. 분명히 각성하고 예. 뭔가 정신이 돌아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진동을 하는데 첫 번째 이상한 점 원래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뇌파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 앞부분과 뒷부분이 단절돼 있어요. 앞부분 따로 놀고 뒤에 따로 놉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가 기괴함에 예. 일단 표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감각 뉴런이 시냅스 전 억제라고 해서 그냥 외부 감각이 거의 다 차단돼요. 예. 물론 물을 끼얹으면 일어나겠죠. 예. 일정 역치 이상이 아니면 차단된다. 그렇죠. 이건 뭐 예. 생존에 불리한 정도가 아니면 차단되고 그리고 내부 자극에 의한 감각,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차단되면 우리 뇌는요 어리둥절합니다. 네. 뭐야 이거 왜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들어오네. 원래 내부 자극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 자극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부 자극이 강하게 강렬하게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감정을 강렬하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움직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뭐 가위 눌린 것 같은 게 원래 순작용인 거예요? 그게 순작용인 건 아닌데 네. 보통은 의식이 깨게 되면 네. 그게 완전하게 이제 논리적 의식이 깨게 되면 같이 운동신경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운동신경이 그때는 자고 있고 그런데 논리적인 완전히 말 그대로 각성 상태가 되면 그게 가위 눌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깊은 잠에 잘 때도 근육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움찔움찔해요. 돌아눕기도 하고. 네. 근데 렘 상태가 되면 거의 소실된다, 마취된다 싶을 정도로 거의 움직임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뇌는 깬 거예요. 예. 그런데 일부가 그런데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외부 감각도 차단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왜 꿈이 그러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뇌 활성은 누가 조절하면 신경 전달 물질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뇌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노르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흥분하면 분비된다고 하는 그 네. 신경 전달 물질이랑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게 거의 안 나와요. 살아가는 24시간 내내 안 나오는 때는 거의 이때밖에 없어요. 네. 얘네들도 좀 쉬어야겠죠. 근데 쉬는 이유도 이제 가설입니다만 계속 이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이 뇌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을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예. 빼는 걸 수도 있고 왜 그 물탱크 옛날에 청소할 때 물을 한번 빼잖아요. 네. 옛날 물탱크가 있었을 때는 뭐 주기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뺐어요. 네. 아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제거되어야지만 뭔가 다른 연결이 있을 수 있어서 제거돼요. 아, 마침 이런 거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현당한 사람에게 네. 엄청 울고 엄청 슬퍼한 다음에 그 슬픈 감정이 좀 해갈되는 것 같이 네. 바닥을 한번 치고 와야 나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같아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꾹꾹 참고만 있으면 네. 그냥 계속 참는 거예요. 어. 한번 바닥을 치듯이 한번 비워야 됩니다. 예. 또 빠지는데 그런데 의식은 유지되고 있고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이상하지만 기괴하지만 그 상행성 활성계가 활성화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이 둘이 빠졌잖아요. 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예. 대신해 주는데 요 하필이면 아세틸콜린은 어떤 보통 신경 전달 물질이냐면 보통은 억제하는 애예요. 예.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대신 활성화되면서 의식은 내가 유지해 줄게, 내가 대신으로 한번 해줄게라고 하면서 딱 이제 권력을 잡는 거죠. 네. 이 타이밍에 외부 자극에 굉장히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환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아 이게 왕권이 끝나고 그다음 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 근데 예. 사실 꼭 공포 정치가 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굉장히 좋게 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아세트콜린, 하필이면 그때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이 공포 정치를 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행성 활성기 일단 의식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뭐가 활성화되느냐? 첫 번째 본능이나 욕구를 담당하는 기초적인 부분이 활성이 돼요. 네. 그런데 고삐가 풀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꿈들이 대부분 본능적이고 아. 충동적이다. 우리 어렸을 때 야한 꿈 꾼다 이런 게 그런 거와 관련된 거네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양꿈도 네. 그런데 저는 뭐 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겠다. 아. 근데 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데 네. 꿈속에서 너무 미워서 막 폭력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고 아. 정말 뭐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깜짝 놀란 행동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회로를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감정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는 편도체 있잖아요. 편도체의 경우에도 감정이 더 강렬해, 평소보다 더 강렬해지게 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 배 네. 외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해요. 예. 이 이마 옆부분. 네. 여기가 가장 활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뭐 계획, 선택, 감시, 해석, 자의적 조절.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빠져버려요. 아시티콜린. 꿈의 내용이 원초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때로는 돌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나의 의지를 갖고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를 담당해요. 네.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무언가 우리 신경들이 발화할 때 야 여긴 네가 낄 때가 아니야. 야 20년 전에 걔가 여기 왜 생각이 나 하면서 이렇게 딱 쳐내야 되는 데가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너도 나도 그냥 마구 막 쏟아내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듣고서 이상하다라고 감지해야 되는 전전두 피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기괴하게 막 날뛰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오래된 기억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공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상함을 못 느끼 판단을 못 하니까 네. 그러면서 날뛰고 있는 그런 과연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사실 설이 됐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로또만큼이나 귀한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 잠을 자야 되고 예. 꿈을 꿔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그 비결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경제 야시장은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엄청난 뇌 구조와 호르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 주시면 될 거를 너무 잘난 척을 심하게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잠을 잘 때 뇌도 쉬어야 되니 뇌에 순기능하는 몇 가지 기능들 그게 멈춘다. 멈추다 보니까 논리적 개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풀려버린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괴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네.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인 그 기능을 봤을 때 네.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1분이면 될 거 10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네. 기괴하면 진화상으로 불리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운동신경이 차단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 사는데 바깥에 늑대무리가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얘가 자고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화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네. 완전히 떡이 돼서 자면 나의 신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네.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이 왜 있냐? 네. 사람들이 왜 이게 있는 거냐? 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견해가 하나는 뭐냐면 예. 일단 렘수면이 있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 한번 비워주고 예, 예. 다시 재활성하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 쉬어야 필요합니다.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 그냥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때 생기는 부작용으로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부산물로 꾸민 거고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사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견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게 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후자 견해가 저는 좀 와닿아서 왜 있는지를. 예. 왜 그러면 후자 견해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꿈이 순기능 네. 중요한 기능을 좀 먼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씩 말고 결정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뭔가 과학적으로 또 쏟아내실 것 같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그 과학고 출신의 카이스트 출신인 분에겐 기가 막히지만 우리에게는 참 코가 막히면서 어렵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거를 들었는데 네. 결론면 2번을 오케이. 딱 가는 거죠. 좋아. 자, 첫 번째 순기능입니다. 꿈은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서 예.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꿈이에요. 요게 안 되면 계속 그 트라우마가 남고 PTSD라고 하는 것들이 꿈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줘서 그렇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치료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해석이 아니라 네. 실제로 치료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죠. 아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꿈에서 엄청 미워하게 된 게 네. 달리 말하면 꿈이 없었으면 그 사람을 일상에서 엄청 미워하게 돼서 진짜 큰일을 치를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걸 수도 있지만 네. 꿈에서 내가 복수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봐줘야지. 근데 꿈은 어차피 기억을 못 하거든요. 예. 그거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30년 전쯤에 네. 있었던 아주 강렬한 감정적 기억이 있을 만한 사건 기억나시는 거 있죠? 있었어요. 학원 앞에서 어떤 동네 형들이 저한테 삥을 뜯어갔어. 그리고 삥만 뜯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게 다예요 했는데 때리면서 더 있을 것 같다고. 내가 그때 등치가 좀만 더 컸으면 나도 그냥 한 방 붙고 싶을 정도로 억울했어요. 지금 얘기 듣는데 저도 막 딱 생각나네요. 네. 저는 싸대기 싸대기를 때렸어? 그냥 줬어요. 근데 더 내놔라도 아니었어. 그냥 한 그냥 대 때리는 때리고 거야? 간 거야. 그럼 더 기분 나쁘지 진짜. 저는 기분 나쁘지 않고 떴더니요. 네. 후두루들 다리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마디 말도 안 해. 너 앞으로 조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주니까 한 대 팍 때리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주저앉았구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약간의 분노와 함께 쟤네들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이 너무 상황이 다 기억나는데 그 감정은 없어졌어요. 지금 무섭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화는 조금 날 수 있죠. 네. 억울한 느낌도 있을 거고. 그게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시간이 해결한 거다가 아니고 꿈속에서 그거를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계속 반복한 거야. 반복한 거야. 반복했다고. 근데 신기한 게 아까 왜 굳이 어려운 신경전달 물질을 말씀을 드렸냐면 네.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뭐냐면 우리 흥분할 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포에 질리거나 어떤 투쟁 도피 반응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다운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일화가 저한테 충격적이에요. 네. 이게 반복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드레날린은 없는 상태로 재생돼요. 그러니까 감정은 쏙 뺀 상태에서 네. 그 팩트만 계속 재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어떤 게 연결되냐면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리거나 슬픔에 질리거나
화가 있을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전 차분해.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예. 차가운 마음으로 그 일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 연결이라고 하죠. 예. 새로운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화학 물질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활성화가 하고 우리 기억을 재처리를 하는 거다라는 건데 예. 실험을 했겠죠. 예. 그냥 이 말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정도는. 예. 실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좀 무서운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 감정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음. 보고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용감하니까라고 괜찮다고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다 MRI 찍으면서 네.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두 부류를 하는데 한 분에게는 오전에 그걸 보여주고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합니다. 네. 물론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그때 어떻게 감정이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아까 보고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MRI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12시간이 지났는데 한 부류는 저녁에 보여주고 자게 해요. 그 다음 날 보여줍니다. 네. 확연하게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떨어져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PTSD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역전의 용사분들이 PTSD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은데 이 경우에도 너무나 흥분 상태, 언제나 너무 괴로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원래는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담담하게 그 일화를 재생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강렬한 충격적인 그 일화가 다시 재생될 때 이 네. 단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는 요거를 탁 빼고 담백하게 다시 재생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게 예. 안 되고 할 때마다 공포에 질려요. 예. 근데 이분들은 눈만 감으면 그게 재생되면서 음. 눈만 감으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실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고혈압 약 중에 프라조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약이 처음엔 그냥 고혈압 약이었어요. 네. 부작용이 뭐냐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떨어뜨립니다. 음. 그런데 요 연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각자 연구를 한 분들이 만나서 학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고혈압이 있으신 그 참전 용사들에게 이거를 처방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악몽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자가 안 거죠. 혹시나 그게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낮춰가지고 이게 가능해진 것이 아닐까 네. 해서 요걸 추진하고 연구해본 결과 그게 맞아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았어요. 예. 아예 이런 예. 악몽 PTSD를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가 요 고혈압 약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수많은 상처라든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약 하나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의 다시 한번 우리가 일화 기억을 계속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더라.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항상 잘 때 일어난 거예요.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오늘 주무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그 감정적인 것을 치유하는 기능이 꿈이 담당한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조금 이제 흥미가 떨어지니까 네.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하면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주무시면 치유가 안 돼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느꼈던 충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 기절을 꿈에서 그 감정을 빼고 계속 반복시킨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그걸 떠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평온해지게 만드는 기능을 바로 꿈이 하는 거군요. 다시 연결시켜주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재밌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네. 그럼 꿈을 안 꾸면 안 되겠네요. 꿈 꿔야 돼요. 네. 꿈을 안 꾸거나 제대로 이런 꿈 상태가 돼서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분들이 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예지몽은 어떻게 꾸는 거예요? 예지몽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예측한 거잖아요. 나 이거 지난번에 꿈에서 꿨던 게 똑같이 되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뻥입니까? 네,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좀 너무 죄송스러워서. 네.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또 있어요. 어려운 호르몬 얘기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느 과학자도 네. 사실 예지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주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무의식이 생각보다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분위기를. 그래서 우리 상사분이 눈빛을 보니까 이렇게 웃음 띤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 박정희 교수님이
이제부터 안 부를 것 같은 느낌을 아니야. 저의 의식은 모르는데 아니야. 무의식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조회수를 따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이제 저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진짜 기억을 못해도 음. 우리가 뇌 안에서 꿈속에서 가만히 그게 있구나. 나타나요. 근데 꿈의 특징은요 그대로 거의 안 나타나요. 오. 1화가 다시 재생된다고 할 때도 네. 다른 형태로 바뀌거든요. 예. 상징이 바뀌고 뭔가 다르게 나타나요. 음.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은사님이 나타나. 예. 제 꿈에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나타나고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음. 근데 너 이제 뭐 다른 학교로 가게 됐다. 뭐 이러지고 뭐 말도 안 되죠. 뭐 네가 가게 돼? 그게 이걸 상징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너 내 이제 불안이. 경제시장에서 그렇지.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이제는 가지 못한다. 그런 지상파로 식으로. 가겠구나. 지상파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드러나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당연히 우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항상 현재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재구성을 해요. 그것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그 꿈이 그거였구나라고 정말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분명히 그 꿈 꿨는데 내가 그거 봤는데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있는 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본 것처럼 다시 구성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지몽처럼 느낄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 예지몽을 꾼다기보다는 예지몽처럼 느껴지게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젊은 그 혈기 넘치는 고등학생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네. 내가 평소에 사귀고 싶은 여성 또는 아니면 남성하고 뭔가 진하게 연애하는 듯한 꿈은 꾸고 네. 어렸을 때 그런 경우 한두 번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이독실 평론가 빼고는. 그럼 그거는 실제 뭔가 분위기를 내가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희망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건 정말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사람과 진한 연애를 하는 꿈을 꾸나요? 보통은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꿈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몽정인가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있죠, 그런 예. 것들이. 네네. 그렇게까지도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 뇌가 랜덤하게 일어나잖아요. 일들이.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내가 뭔가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내가 그 거울을 보니까 나 정도면 잘생긴 것 같아. 남자들이 70% 정도 그렇게 다 생각한다고 자기가 하잖아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착각한 거죠, 뇌가. 나 좋은 사인을 받은 것 같아.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제대로 한 거구나. 그치? 어제 걔가 나 보면서 웃었어. 걔 나 좋아하나 보다. 우리 이세 이름은 뭐로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찾아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등 로또 당첨자들이 꾼 꿈이 네. 5위가 물꿈, 4위가 불꿈, 3위가 유명인이나 대통령이 나온 것 같고 네. 2위가 동물꿈, 1위가 조상꿈이래요. 네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교집합이 많은 것 같은데 조상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첨된 사람 중에 네. 모 복권은 90%가 24시간 이내에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럼 밥을 먹었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해했네. 이제 나중에 당첨된 사람한테 인터뷰 하겠죠. 근데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빵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어요. 당첨된 사람 중에서도 밥 먹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정리됐습니다. 이게 진짜 과학적 설명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꾸는 꿈의 순인데 네. 그 순위만큼 그냥 그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된 거네요. 정확히는 조상꿈이 나오면 네. 저도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 중에 압도적으로 조상꿈을 꿨으니까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고 그 중에도 랜덤하게 당첨되니까 당연히 조상꿈을 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당첨된 사람이 조상꿈을 꿨어요. 1위예요. 그게. 네. 근데 조상꿈을 꾸면 그럼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냐? 이 조건 방위를 보면 뒤집어졌을 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누군가라도 조상님이 진짜 나와서 6자리 불러주면 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죠, 로또가. 그렇죠. 로또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이다 하면은
안 하겠지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권 여기 안 나오면 더 이상해요. 너무 과학적이고 명쾌한 설명이네. 좀 그래도- 확 이해됐습니다. 예. 미워지죠. 저. 아닙니다. 아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왜 이런 게 왜 있을까 했을 때 딱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이건 확실하게 우리 경제아시장에서 규명을 해드린 것 같고, 그럼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건데, 경제가 너무 발빠르게 변하고 알아야 될 내용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조금씩 사회 활동도 많아지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절히 바라는 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하, 네네. 그럼 운전하는 시간에 그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 잘 때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책을 3권 읽었어. 그래 맞아, 우주 정책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딱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후자 보통은 음. 뉴럴링크를 혹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네. 하고 있는. 그런데 그 뉴럴링크는 사실 그거보다는 음.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시각 신경계 끝 부분이 살아 있으면 네. 거기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뭔가 보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자마자 개안 수술한 것처럼 갑자기 걸어다니고 글을 읽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한번 자극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려운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뇌가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못 듣는 분들이 그리고 못 보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움직이지 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뇌파를 가지고 직접 팔을 움직일 수 있게 연결만 해주면 예. 그런 거를 지금 뉴럴링크라고 하는 거지. 예. 거기 USB 포트가 달려 있어서 거기다 뭐 백과사전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유튜브 뭐 경제야시장을 그냥 이게 꽂아놓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구나.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게 그게 예. 외부와 접속이 돼도 그걸 처리해서 내적 세계 내 거로 하는 거는 내 뇌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구나. 그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새해에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건 해야 저도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유. 심지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그 렘 수면과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창의력을 높이고 실제 생산성 높이는 데 음. 도움이 돼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도움이 돼요. 잠은 그럼 충분히 자야 되는 자야 거군요.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그 다 필요 없고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 렘 수면을 더 잘할 수 있게 길게 하는 방법조차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못 합니다. 네. 충분히 자면서 렘 수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 너무 안 자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이런 거를 좀 버려야 되는 거지. 렘 수면을 좀 즉각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안 됐어요. 연구가 안 된 걸까요? 우리가 마치 이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후자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혹시 그 예전에 그 MC 스퀘어라고 하는 기억나죠? 그거 약간 사기인가요? 그 쓰셨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야 이거 한번 해봐라 도움된다 해서 막 띠띠띠띠 소리 나고 맞아, 이어폰으로 맞아. 듣고 네네. 뭐 안경도 썼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나는데 막 빛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도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돼요? 그래요? 일단 그게 뭐냐면 네. 이론적으로는 시청각 자극을 통해서 신경 활동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중을 할 때 혹은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꽂아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뇌파가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예를 들면 알파파예요. 예. 그 알파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청각신경 그리고 시각신경에다가 약간의 미세하게 진동수의 차이가 나는 걸 계속 들려줍니다. 그럼 그 차이 때문에 얘가 뭔가 동기화가 되면서 하나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나왔었던 논문들도 찾아보고 최근에 있었던 논문을 찾아봤는데 일단 꽤 정확한 실험을 그 당시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단기적으로 정보에 집중하는 거, 네. 주의를 기울이는 거, 보고하는 게 약간 10% 정도 향상된 거로 보인 게 있어요. 10%면 사실 적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화이트 노이즈 아니냐. 네.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 뚜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니까 잡소리 안 들리니까 집중된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보면은 네. 실제로 거의 똑같은 장치에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원래 이 두 개의 약간 주파수 차이가 있거든요. 예. 요걸 랜덤하게 바꿔서 대조군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예. 꽤 정확하게 했는데 예.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 그 향상이 됐는데 광범위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첫 번째 이런 거고요. 이건 제가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월소득이랑 자산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월소득이랑 자산을 예를 들면 우리 박정희 교수님처럼 저한테 누가 이제 우리 PD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이 두 개 인풋이 같아졌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이 박정희 교수님처럼 변할 것이냐? 네. 안 그렇지 변해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정말 수많은 연결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거를 이 표면에다가 재고 봤더니 적당히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숙박 정말 겉핥기식으로 본 고 뇌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뇌파 만들려고 그 뇌파를 만들려고 계속 뚜두두두 소리를 주면 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이 비슷하게 된다고 해서 그 내부의 내적 세계가 같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결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런 바이노럴 비트라고 하는데 이게 역효과를 가져왔다. 오. 아예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게 더 집중이 잘 됐다라는 논문도 최근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엄마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믿고 하면 될 수도 있죠. 믿고 하면 그럼요. 그런 또 효과가 있죠. 학습은 플라시보 내가 하는 효과 거니까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야, 그러면 오늘 진짜 또 꿈에 대해서는 우리 이독실 평론가 때문에 완벽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일단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또는 인지적으로도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조상 꿈을 꾼다든가 돼지 꿈을 꾼다고 복권을 사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MC 스퀘어 사지 마라. 그때 그걸 라고까지. 사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랑에 걸로. 감사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아, 오늘 질문 하나. 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꿈을 어쨌든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변화를 해서 이렇게 뭐 각색.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조상 꿈을 입력을 시킨다든지 뭐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뭐 나는 이 조상 꿈을 난 꾸면 로또 살 거야라는 가정하에 그 조상 꿈을 내가 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종하는 거요. 네, 네. 일종의 자각몽으로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효과가 없겠죠. 자각몽은 저는 이제 가끔 꾸는데 그때 다음번에 한번 꼭 생각이 나면 해볼게요. 그때 갑자기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6자리를 불러주도록. 근데 그건 제가 떼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문화권에서로 보면 내가 선한 일을 잘해서 조상님이 나와서 점지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꿈을 조작했어. 그럼 괘씸죄로 원래 그렇죠. 소환하는 거죠. 3등 할게 5등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 이독실 평론가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각몽을 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각몽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자각몽이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MRI 나온다면 실험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자각몽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하는데 믿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서늘했던 게 매번 자각몽 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못 꾸는데 가끔 꾸는 거예요. 근데 자각몽을 꾸게 되면 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는 세상이 그 안에 막 날아다니고 전 자각몽을 꾸면 꼭 귀신이 저 쫓아나와요. 그럼 제가 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서 도망가요. 그때 꼭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SF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꿈에 원래 순기능이 있잖아요. 네.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에 대해서는 의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진짜 순기능이 하나가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는 거. 창의적인 것에 있어서 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지 않은 물론 초록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AI가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근데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부에서 창의. 그렇죠. 창의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퍼즐 같은 거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막 돌려요. 이거 딱보기 아닌데 왜 저걸 돌려가지고 돼보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러다가 딱 맞는 순간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퍼즐 뭐 예를 들면 A자 모양을 A에다 꽂아야 돼요. 그때 우리 돌리지 않잖아요. 보자마자 싹 갖다 내잖아요. 이제 고착화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게 너무 고착화가 돼 있는데 꿈에서는 그 논리가 싹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다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추론 능력이 최대가 돼요. 네. 더 심지어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게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추론 문제를 풀게 하는데 잠에 깨면 그 이제 잠에 깨셨어요. 네. 갑자기 딱 해갖고 정신이 맑아지나요? 네. 그래요? 아니요. 보통은 한 1, 2분 정도는 맞아요. 조금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깰 거예요. 정말 네. 비인간적입니다. 렘수면 상태에서도 깨우고 네. 넌렘수면일 때도 깨우고 아예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험 과제를 줘요. 예. 근데 깨운 다음에 빨리 꿈이 완전히 깨기 전에 90초 안에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데 예. 확연하게 예. 렘수면 상태였던 사람이 아주 확연하게 훨씬 더 창의적으로 퍼즐을 잘 맞춰요. 예. 첫 번째. 예.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어땠다는 일화가 있냐면 그래서 자기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일종의 그 해킹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손에다가 이제 쇠구슬을 들고 낮잠을 잘 거예요. 네. 렘수면을 가야 돼. 네. 이걸 들고 아래다가 그 양은 냄비 같은 걸 놔두고 시끄럽게 소리 나게. 네. 그래서 쇠구슬을 들고 이렇게 잠에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운동신경이 차단되니까 렘수면 단계 정도 들어가서 이게 툭 하고 떨어뜨리잖아요. 그 순간에 쨍그랑한 소리가 나니까 그때 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계속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문제를 딱 보면 창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에디슨이 썼다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썼다고 하고 에디슨 말고도 수많은 천재들이 보면 꿈에서 겸손으로 써요. 예스터데이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꿈에서 내가 뭔가를 느꼈는데 보통은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그걸 딱 붙잡고 기록해서 위대한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억눌린 감정을 좀 이제 치유해주고 진정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잘 안 떠올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충분히 렘수면에서 깨는 방법들이 요즘은 있어요. 네. 스마트 기기들이 있어서 네. 그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탁 하고 2배 이상 이 파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창의적인 데 있어서는 꿈을 꾼 직후 혹은 꿈을 꾸는 중간 이때가 최고조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요거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요리조리 연결시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투자 시점이 그거네. 어떤? 주식 투자할 때 렘수면에서 깨자마자 그래 이 정도야. 그렇죠. 아니 저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좀 해석을 달리하는 그 과학자분이 계셨어요. 몰입이라는 책의 저자인 서울대 교수님. 저도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고 세계적인 난제도 많이 해결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서울대 교수도 되고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렇게 귀결되는 결론이기도 했지만 정말 진심 어리게 자기가 고민되는 문제를 단 10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서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도 너무 많았대요.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 문 뚝뚝 두드리는 소리도 그래서 안 들리고 문 열고 아니 황 교수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안 들릴 정도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잘 때도 자기 직전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해결하는 방법론이 뭐가 있을까? 하고 자니까 꿈도 그걸 꾸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딱 꿈꾸고 나서 일어났더니 꿈에서 자기가 진짜 해법을 찾아낸 거죠.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 그거는 뭐 오만 가지 딴짓하고 막 놀러 다니고 하던 사람이 꿈만 꾸면 창의적이고 에디슨이 되고 아인슈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텐션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진심 어리게 거기에 몰입을 해야지만 꿈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기괴하고 기묘하고 비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틀을 깨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 틀을 깨는 사고 속에서 유레카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과제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딴 걸 하다가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요.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그 이성 꿈을 꾸다가 갑자기 내 연구하는 내용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 교수님도 정말 훌륭하게 계속 논리적 연구를 하다가 꿈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방식으로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 연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깬 직후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하나 혹시 하면서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몰입이라는 책도 여러분들 아마 올해 뭐 좋은 책
하나 읽고 싶다면 이번에 증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연락을 드려본 건 아니지만 제 네. 기억으로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진심 어리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었을 때 정말 그러면 답을 준다라는 말이 진짜 그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세계적인 어떤 CEO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에 심취한 네. 승려라든가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은 뇌 파동이 굉장히 비슷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집중도 잘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는 그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몰입을 이제 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서 그걸 체화시키신 분인데 하여튼 우리 이독실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잘 맞물려서 잘 활용하시면 아마 올해 좋은 일들 많이 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숙제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저랑 똑같은 거를 저는 사회과학에서 준비를 해오고 과학에서 준비를 해오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부자가 될 상의로다. 무슨 소리냐? 도대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교집합이 있었는지. 저는 몇 가지 제 방법론 찾아봤던 방법론을 사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드리면 아주 돈을 많이 번 CEO들의 공통적인 생활상 아니면 히스토리컬한 어떤 배경 이걸 살펴본 거예요. 네네. 아주 유치찬란한 것까지 다 살펴봤어요. 혈액형은 뭔지, 키는 평균보다 큰지, 장남이었는지 차남이었는지 막내였는지, 종교에 심취한지, 술은 마시는지, 담배는 피는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을 전부 분석을 했더니 네. 적지 않은 통계적인 확률로 공통분모가 확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걸 제가 다음번에 가져올 테니 과학적으로 그런 부자가 될 상의로다라는 거를 한번 챙겨오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당대에 정말 천재. 네. 그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인류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했었던 그 뉴턴조차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 주식은 실패하고 야 사람의 이 비이성은 정말 내가 우주의 원리는 밝혀내도 사람은 모르겠다 했다는데 네. 숙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유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돈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머리도 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종종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또 알찬 시간 꽉 채워주신 이독실 평론가께도 감사드립니다. 돈 새는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